안녕하세요. 유전자 치료에 관하여 발표할 12번 변지영입니다. 유전자 치료란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성공 사례가 보고된 1989년 이래로 2016년 2월까지 2,300여 건의 임상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임상 1단계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환자의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체 구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의료 절차가 유전자 치료로 간주됩니다. 유전자 치료의 간단한 원리는 바이러스 벡터를 운반체로 하여 DNA, RNA를 포함하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구분자를 환자의 유전체에 도입시켜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 벡터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인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작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DNA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여전히 유전자 치료의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투여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세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유전체 편집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는 환자의 유전체에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고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게 하거나 핵산 분해효소 크리스퍼 등을 발현하여 환자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의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었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2010년대에 보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DNA를 세포 내로 운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주된 방법은 재조합 바이러스 및 히스톤이 제거된 DNA 또는 DNA 복합체 방법입니다. 이것은 바이러스 벡터와 비바이러스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바이러스 벡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유전물질을 숙주세포에 도입하여 숙주의 세포기관을 속여 이를 바이러스 단백질을 발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는 유전물질을 숙주세포의 유전체로 복사합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치료용 DNA로 대체하는, 즉 바이러스를 DNA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레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그리고 렌티바이러스 등이 이에 이용됩니다.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처럼 치료용 DNA는 자연적으로 분해되어 숙주의 게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감염된 숙주세포 DNA에 영구적으로 기속됩니다. 비바이러스 방법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면역 반응에 의한 피해가 적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그러나 비바이러스 방법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낮은 형질 전환 혹은 유전자 발현 효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낮은 치료 효과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바이러스 유전자 치료법은 히스톤이 제거된 DNA를 직접 주입하거나 전기 천공법, 유전자총, 초음파 천공법,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주입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치료 효과 기간이 있습니다. 유전자 치료요법이 영구적인 치료법이 되기 위해서는 표적세포에 도입된 치료용 DNA는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치료용 DNA가 들어있는 세포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유전체에 치료용 DNA를 도입하는 것과 급속히 분화하는 세포들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물질이 인체 조직에 유입될 때마다 면역계가 자극되어 침입자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면역계가 이전에 보였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향상은 반복된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바이러스성 벡터의 문제점은 독성, 염증 반응 및 유전자 제어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발장애인데요. 심장병, 고혈압, 알츠하이머병, 관절 및 당뇨병과 같이 흔히 발생하는 장애는 단일 유전자 질병과는 달리 여러 가지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삽입 돌연변이 유발입니다. DNA가 종양 억제 유전자와 같은 유전체의 민감한 위치에 도입되면 종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삽입 돌연변이는 조혈모 세포에 레트로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교정된 유전자를 도입해 SCID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시험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명의 환자 중 3명에서 T세포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도입될 DNA의 기능성 종양 억제 유전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DNA가 길수록 세포의 유전체에 도입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용입니다. 한 가지 예시인 지질 단백질 분해 효소 결핍 치료제인 글리베라는 환자당 160만 달러의 비용으로 한화 약 117억 원에 달하며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으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인데요.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에서는 3명의 환자의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면역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고 SCID 환자 1명이 2003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2007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발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속 연구는 그들의 사망이 유전자 치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그것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